안녕하세요. 진백국어입니다. 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희 진백국어가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클리닉을 하는지 비문학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공부해 준 친구는 강서구 학생 김땡땡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저희 학원에서 풀었던 모의고사인데요. 2022년도에 있었던 고1 11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1등급 컷이 88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 국어 등급에 대해서 이제 워낙 불수능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이제는 88점이면 좀 쉬웠던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국어는 92점 정도를 가장 안정적인 등급컷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90점 밑으로 국어가 내려갔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가장 많은 학생들을 괴롭혔던 제시문이 이 튜링 기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저희 학생 참 열심히 해주고 기특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공부한 지는 이제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번 이제 비문학 같은 거 풀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라고 약간 코멘트를 해줬더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은 학년 중에서는 상위 10% 안에 드는 읽기 능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이 어려운 5문제 중에서 4문제나 맞춰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문제는 좀 아쉽게 틀렸는데 이제 그거는 좀 섬세함의 문제고 군더더기를 이제 털어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실 이 튜링 기계가 물론 학생 나름대로 조금 더 이제 글의 순서성 고려하고 기술 제시문이다 보니까 어떤 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름대로 분류해서 보려고 이렇게 정리한 거는 굉장히 기특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말 극소수의 천재 아닌 이상은 제시문 보고 문제 선지를 본 다음에 다시 제시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저희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일종의 그 헨젤과 그레텔이 그 빵 조각이 남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제시문을 볼 때 최대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정리해 놓는 거, 체크해 놓는 거, 이런 개념이 밑줄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보고 얘를 다시 볼 때 그냥 다시 읽어야 된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그 핀포인트를 잡아서 체크만 하고 빨리 푼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친구가 좀 문제 푸는 속도가 약간 느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다듬으면 돼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요거는 학생이 이렇게 샤프로 체크를 해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사인펜으로 체크한 다음에 이제 학생한테 이제 직접 지워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이제 머리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어요. 너가 체크한 것과 선생님이 체크한 거에서 일단 포인트가 뭐가 다른 거 같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조금 더 깔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부위에서 뭐를 하는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시 볼 수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기특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시문 자체가 지금 되게 어려워 보여져. 왜 어려워 보이냐면 보세요. 이게 그 기계의 부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숫자 기호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가 굴러다니는 자동차나 이런 기계였다면 뭐 바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엔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식으로 각 부위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차가 움직이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얘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여기에는 그냥 기호로만 쓰였지만 사실은 각각의 부위에서 저마다 하는 일이 있고 그 부위마다 하는 일의 핵심이 뭔지를 짚어내는 게 이 제시문을 읽는 상태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수많은 친구들하고 복귀할 때 어디가 어려웠냐고 하냐면 그러니까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막상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하고 여기서는 어떤 걸 하고 이게 자꾸 혼동이 됐다는 거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막상 문제 풀려고 보면 자꾸 머리에서 이거였지 저거였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각각의 프로세스, 부위에 맞춰서 핵심적인 키워드와 기능이 뭔지, 그죠? 기능이 뭔지 이렇게 체크해주고 가는 것이 이 제시문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할 때 학생들한테 언제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밑줄 긋는 게
게 언제나 100%의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너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데 선생님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너에게 참고할 정도의 롤모델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좀 모범적인 밑줄 긋기의 하나를 보여주면 학생들은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옛날에 자기 혼자 미련하게 하던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듣고 보고 배웠던 것 가지고 조금 더 자기한테 적용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방학 내내 그리고 이제 뭐 학기 중에도 시간 나서 모의고사 풀 때 혹은 학생이 선생님 저 이거 비문학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제시문 갖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희 학생들 기본부터 탄탄히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나중에 더 궁금하시거나 저희 우리 아이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먼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